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지난 25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자, 입국을 해서요, 전한길 교수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감시단은요,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싱크탱크하고 우리 국내 보수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방안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방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이분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현직으로 일을 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유대 관계가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좀 우리 선관에서도 부담을 갖고, 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좀 진중하게 연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감시단의 방안과 관련된 뉴스를 간만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 경기지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분은 바로 임창열 전 지사입니다. 임창열 지사는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쪽 인사예요. 이분마저도 돌아섰습니다. 자, 경기지사, 전직 경기지사를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이재명과 김문수를 제대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 차원에서의 선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후보 간의 질적인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갖다가 제대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과 자질, 도덕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가장 기본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인간이 인간다워의 출발점은 도덕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덕성, 인간적 자질, 형수욕 쓰는 사람이 이거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런 점에서 이 전직 경기지사들의 이 지지 선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평택에다가 평택 캠퍼스를 만든 거 김문수 지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야말로 고마움을 갖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삼성 기업으로, 그런데도 수원에, 그렇죠? 이 평택 캠퍼스를 만들었으니까. 자, 윤 대통령도 거기 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낙연이가 제대로 이재명을 직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이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이낙연이 참 이런 사람이 참 나와가지고, 한덕수를 지원하겠다. 그랬으면 지원하고, 한덕수가 저 후보가 안 됐으면 김문수를 지지해야지. 왜? 이 사람들은 한 페어로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인간이니까 결단력 이렇게 없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 참 이런 사람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만났으니까 최장수 총리라고 하는 개인적 영예는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한테는요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재명이를 비판하는데 합류하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지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재명이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선거 전략 굉장히 치밀합니다. 심리전적 요인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머리 염색을 갖다가 새까맣게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언론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5일 날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이 들어왔는데, 자, 우선요, 부정선거 감시단,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5월 27일 내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져요. 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자,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갔는데,
6.3 대선 이대로 안전한가?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예. 그래서 주체는요, 한국보수주의연합, CPEC하고, 그 다음에, Youth Election Fraud Fighters.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예, 청년들의 부정선거, 청년 투사들, 이런 분들이고요. 4명 미국에서 오신 분들 4명을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크게 키우면요. 자, 이거 좀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이제 단장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든 창 박사도 옵니다. 존 밀스, 예, 대령이죠. 그랜트 뉴섬도 마찬가지. 브래들리 테이어, 이런 분들이 오셔요. 왔어요. 지금 이미 왔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말로도, 이분들의 직책. 그래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열흘간 우리 서울에 이제 오게 되는데, 선관위를 방문한다. 세이버 보안 점검도 한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그 다음에 폐쇄망. 그러니까 이제 내부망이 되는 거죠. 사전투표 서버.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한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이거, 해줄지 이제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을 면담한다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황교안이를 면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갖고 또 세미나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번 오신 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안보 전문가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고든 찬 박사는 뭐 워낙 유명하죠. 뉴욕타임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 모스탄 대사, 자, 1기 때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법률, 인권 관련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 밀스 육군 대령인데 이분은요, CSP 선임 연구로 되어 있고 전에 NSC에서 그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뉴햄, 이분들은 해병대 대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보수주의 연합 미측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래들리 박사, 이분은 안보 전문가입니다. 안보 전문가. 자,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 말씀드렸고, 요거 이제 25일 날 들어왔는데, 한국 입국 환영 집회가 아주 뭐 대대적으로 공항에 있었어요. 예, Koreans honor the steps of the U.S. Israeli embassy with all, 뭡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요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부정선거 이용된 PD하고 영화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1차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갖고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번 반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진실성이 있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2014년대 카터민주센터에서 만들어낸 선거 매뉴얼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책임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터 센터에서 만든 선거 매뉴얼, 이게 아마 잘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지침으로 해서 우리 이제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는지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미국처럼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대만처럼 단순한 선거 모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랜트 뉴섬 전 대령의 경우에는요, 2020년도 또 한국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관해 연구를 해왔고,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2020년 총선 결과에 부정적 요인이 많다. 이런 거를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존 밀스 대령의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의 사이버 공격인 솔트 타이푼, 이거를 언급하면서 선거 장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 시스템은 다 해킹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라자수 그룹의 이제 해킹, 요 사례도 언급하고, 이런 걸로 볼 때 한국 선거 시스템도 사이버 보안이 상당히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선거 시스템 사이에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이 미국의 부재자 또는 우편투표와 유사하고 부정선거의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양국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선거의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법적 사회적 압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뉴셈 전 대령의 경우에는요, 2020년도 총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 이게 대수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의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 부정선거 가능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감시단은요, 한국 시민들이 선거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전쟁과 정부의 무기화를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전한길 선생이 대표가 유사한 법적 압박을 경험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태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의 행동해야 할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 다른 홍콩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경기지사들, 전직 경기지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이죠, 김문수 후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금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평택 유세에 직접 이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이런 분들이 왔고요. 이미 이인재 지사는 이제 초대 민선 지사죠. 그 다음에 손학규, 이분들은 이제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고, 그리고 이인재 지사하고 손학규 지사 사이에 있었던 임창열 지사는요, 민주당 정신인 새정치국 내 소속으로 경기지사를 지낸 바 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평택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 한미동맹 굉장히 든든하게 잘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 조성한 얘기도 또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지난번에 왔을 때 같이 방문한 바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유세에는 양양자 의원도 그 동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삼성 출신이니까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직원들이 김문수 방문에 대해서, 후보의 방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환호를 했어요. 굉장히. 자, 그만큼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난리가 났죠. 승리하세요. 아주 시끄러운데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카메라 근데 그 화이팅! 아주 폭발적인 환영,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내가 보기엔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반응들이 굉장히 자, 이 정도로만 한번 화면을, 저기 말음 소리는 잘 안 들릴 텐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원들이 아주 폭발적인 이제 환영 분위기를 보이는 거,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제, 정말 전직 지사들이 전부 다 지지를 선언하고
또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그렇게 호우 반응을 보였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이가 지금 이재명의 집권,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상황은 지금 음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음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언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촉구했으나 이는 대법관 30명 중에 증언 계획을 확정한 셈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관 직원 등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돼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는 것처럼 들린다. 물밑에서 의심되는 헌법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다.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인데 이재명이는 이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1인 장기 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 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한 위협이다. 지지율 1위 후보와 그의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뿐이다. 정치권의 기능 사실을 지금 현재 이 기능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요.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예. 자, 그래서요, 지금도 여기서 이 연임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연임제 문제점은 말이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검정색, 이 머리, 요거를 염색한 것이 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왼쪽은요, 지난 24일 날 시흥시에서 시흥시에 있는 이 센트럴 광장에서 유세할 때의 머리입니다. 이거 갈색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25일 날 머리로 이렇게 새까맣게 바뀌었어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갈색에서 이렇게 됐냐? 결연한 모습, 그야말로 무거운 모습. 결연하다는 게 이제 그럼 뭐냐? 이재명이가 결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시종일관 유세 발언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정치 보복은 안 한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하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자,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은 내가 단호하게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이 계엄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그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란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국민이 다소간 많아요. 이런 국민들에게 내가 내란 세력을 손봐줄게.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고하게 응징해야 돼. 예. 이거를 결연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결연함.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동조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 챙기겠다 이겁니다. 이 머리 색깔로. 결연함. 조금 갈색하면 여러분들 뭐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새까만 것보다는 갈색이 조금은 이렇게 갈색이 조금이 좀 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드럽지 않고 강하게 보이게 싶은. 그래서 내가 내란 세력만큼은 내가 화끈하게 딱 정리할 거예요. 거의 나를 뽑아줘야 내란 세력이 발효가 안 돼. 딱 이거잖아요. 바로. 그 지금 김문수 후보도 내란 세력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기승절 내란 가잖아요. 요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연함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좋게 말한 거예요. 결연함. 이 강하게 내란 세력화, 내란화, 내란 프레임, 이거를 머리 색깔까지도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은 이제 정치 보고 안 한다 하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정치 보고 안 할게. 나 정치 보고 안 해. 했는데도 과거에 한 얘기들을 보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잔인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말이 본인의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머리 염색을 새까맣게 했어? 이건 강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쪽으로.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